당신들은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당신들의 기억은 지워졌습니다. 이곳 지구는 1947년 뉴멕시코 로스웰. 이곳에서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건은 은폐되었고 진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진실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미 공군 소속 간호장교였던 마틸다 오더넬 맥클로이. 마틸다는 평생 동안 이 은폐된 진실의 기록을 숨겨왔다. 이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죽음이 다가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앞으로의 펼쳐질 이야기들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의 역사, 인간의 본질, 지구 행성의 비밀 등 이것은 인류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묻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녀가 마주한 그 존재는 떠나기 전 이 말을 전했다. 스스로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 1947년 여름 뉴멕시코 로스웰. 사막의 고요를 깨는 강렬한 빛이 하늘을 갈랐다. 충격과 함께 대지가 울렸고 그곳엔 미확인 비행물체의 잔해가 남겨졌다. 다음 날 미 공군은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곧 기상관측기구의 잔해라는 공식 입장으로 발표를 번복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증언은 달랐다. 산산조각난 금속 파편, 알 수 없는 기호, 그리고 군인들의 급박한 움직임. 그건 우리가 아는 물체가 아니었다. 이 사건은 곧 군에 의해 철저히 은폐되었다. 모든 흔적은 사라졌고 진실을 아는 이들은 침묵을 강요받았다. 로스웰에서 벌어진 일은 미스터리로 남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다. 미 공군 소속 간호 장교 마틸다 오더넬 맥클로이. 그녀는 로스웰 현장에서 발견된 생존자를 직접 마주했다. 그러나 그 생존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그 생명체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텔레파시로 그녀에게 이렇게 전했다. 나는 에어럴 도메인이라는 문명의 일원이다. 이곳에 온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곳에 갇혀 있다. 그녀 자신조차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놀란 마틸다는 즉시 상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곧바로 극비 명령을 내려 에어럴과의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면담을 맡게 된 마틸다는 에어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텔레파시로 소통을 이어갔다. 그녀는 에어럴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그 목소리는 내 머릿속에 직접 울렸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알 수밖에 없었다. 에어럴은 그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하기 시작했다. 지구는 감시와 통제를 위해 설계된 장소였으며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에어럴의 이야기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들 안에는 잊힌 힘과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기억. 우리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은 깊은 통찰을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이전 더 근본적인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망각은 단순한 무지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에어럴은 이를 설계된 망각이라 불렀다. 인간의 기억은 철저히 삭제되고 환생의 굴레 속에 갇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인간이 자신의 과거를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든다. 에어럴은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다. 당신들은 본래 무한한 창조적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들은 제한된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 후 인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시작이 아닌 철저히 반복되는 삶이다. 기억이 지워진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또다시 환생이라는 굴레로 들어간다. 이 시스템은 인간을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진실이 존재한다.
그 진실은 인간이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기억 상실은 우리를 망각의 상태로 남겨둔다. 그러나 이 망각의 이면에는 인간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창조와 자유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반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에어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들 안에 있는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당신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잃어버린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이었다. 우리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깨닫는 과정이다. 감옥 행성의 진실. 지구. 이곳은 영혼을 가두기 위해 철저히 설계된 감옥이었다. 에어럴은 이를 구제국이라 불리는 오래된 문명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구제국은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 다양한 행성을 활용했고 그중 지구는 가장 교묘한 시스템으로 설계된 감옥 행성이었다. 지구에는 특별한 장치가 존재한다. 에어럴은 이를 전자 스크린망이라고 불렀다. 이 스크린망은 지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영혼이 육체를 떠난 후에도 지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 장치는 단순히 영혼의 이동을 막는 데 그치지 않는다. 스크린망은 영혼의 기억을 철저히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죽음 후 영혼은 자신의 본질을 잊는다. 모든 기억이 지워진 채 다시 환생의 굴레로 들어가게 된다. 이 시스템은 인간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결코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반복되는 환생은 새로운 삶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혼을 영원히 묶어두기 위한 덫일 뿐이다. 구제국은 이러한 장치를 넘어 인간의 신념과 관념까지 조작했다. 천국, 지옥, 후생과 같은 개념은 모두 인간의 영혼을 속박하기 위해 설계된 최면 프로그램이었다. 빛으로 돌아가라는 죽음 후의 유혹은 실제로 영혼을 다시 스크린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함정이었다. 이런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넘어 인간의 삶 전체를 지배했다. 인간은 스스로를 단순한 육체적 존재로 받아들이며 더 이상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지 않는다. 본래 무한한 창조력을 가진 존재였던 인간은 이제 단순히 제한된 틀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했다. 구제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그들은 왜 인간의 영혼을 가두고 기억을 삭제하는 것일까? 에어럴은 구제국이 인간을 자원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창조적 에너지는 그들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며 기억이 삭제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반복하는 삶을 살도록 조작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에어럴은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깨닫는다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신들 안에는 우주의 진실과 연결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실을 깨닫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되찾는 것을 넘어 우리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다. 인간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잊힌 진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존재다. 지구라는 감옥 행성은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인간의 본질. 지구라는 감옥 행성은 완벽한 시스템처럼 보인다. 구제국은 전자 스크린망과 기억 삭제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완벽히 가둬왔다. 그러나 에어럴은 이 시스템에도 분명한 약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구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전성기를 유지하지 못하며 내부적으로 붕괴의 징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구제국은 과거 강력한 권력을 자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 분열과 외부 세력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할 힘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는 인간이 깨어날 수 있는 기회의 때이다. 하지만 이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고 에어럴은 강조했다. 에어럴은 인간이 이 감옥 시스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언급하며 인류 역사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영적 선구자들을 언급했다. 그들은 구제국의 억압 속에서도 스스로의 본질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부처는 인간의 고통과 윤회의 굴레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는 깨달음이라는 내적 자유를 통해 육체와 물질적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발견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 감옥 행성의 굴레를 초월하려는 지침서였다. 노자 또한 자연과 우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인간이 본래 가진 자유로운 본성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했다. 그는 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질과 우주의 근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사상 체계를 넘어 감옥의 벽을 허물 수 있는 통찰이었다. 이들은 모두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힘과 진실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해 구제국의 영향력을 초월할 수 있었다. 구제국의 시스템은 강력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적 자유와 깨달음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었다. 에어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며 그 자유로운 본성이 구제국의 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기억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당신들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유와 창조의 불꽃이 살아있습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그것을 잊었을 뿐입니다. 구제국의 약점은 인간의 내면에서 출발한다. 기억을 삭제하고 삶을 반복하게 만드는 시스템도 인간의 진정한 자각과 깨달음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다. 그들의 시스템은 외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지언정 인간이 가진 내적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단순히 반복되는 삶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을 것인가? 잃어버린 자유. 자유란 단순히 감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깊은 깨달음과 선택에서 시작된다. 지구가 감옥 행성이라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통찰이다. 구제국의 시스템은 강력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철저히 통제하려 해도 우리 내면의 자유와 창조의 힘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유의 불꽃이 살아있다. 이 불꽃은 단순히 희망을 상징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본질적인 진실이다. 지구가 감옥이라는 설정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잊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함으로써 구제국이 설계한 틀을 초월할 수 있다. 지구라는 감옥은 어쩌면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연극의 무대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고통과 환생의 굴레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물음이다. 잃어버린 자유는 단순히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다. 우리 스스로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열쇠는 언제나 당신의 내면에 있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외계인 인터뷰와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이 책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나 역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 책이 제시하는 진실 중 일부는 우리가 굳이 믿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 여부를 논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하는 이야기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게 한다. 지구가 감옥 행성이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을 탐구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삶의 진실은 항상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정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기억하라.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의 울림이 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자유를 정의할 것이다.